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우, 좀 생소한 이름이지요. 누구냐면 지금 윤석열이 갇혀있는 서울구치소의 구치소장이란 자입니다. 이 자가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난 게 올해 2월 3일입니다. 내란 이후지요. 구치소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서구 법무차관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1월 15일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시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을 잘 모실 만한 사람을 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3월 7일 탈옥할 때까지 이자가 구치소에서 얼마나 윤석열을 극진하게 모셨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도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생활했을 겁니다. 술은 안 갖다 줬을지 모르겠어요. 구치소 생활에 대비해서 구치소장까지 바꾼 이 내란 세력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샅샅이 찾아내서 박멸해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고 계시는 초복특별기획 해신탕 소개해드리지요. 날씨가 지금 선선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반응이 뜨겁습니다. 너무 더울 때 이거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주문이 폭주해서 아마 지금 주문하시면 초복 당일날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해신탕에 들어있는 해산물이 정말 싱싱하더라, 이렇게 많이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냉동 해산물 드시면 질기고 맛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어리몰 해신탕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활문어, 활전복을 급냉시켜 가지고 보내드린 거니까 신선도가 일반 상품하고 완전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닭도 일반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보다 2배나 큰 10호짜리 생닭이라고 하니까요, 아주 풍성합니다. 요새 삼계탕집 가서 한 그릇 드시는 것도 2만 원 넘는데 39,900원 무료 배송, 이거 네 가족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삼복도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정어리TV 100만 기원하는 선풍기, 손선풍기 보내드리는데요. 꼭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상품 아니고 정어리몰에서 어떤 상품이든지 5만 원 이상 주문하시면 이 고급 손선풍기 보내드리니까요. 정어리몰에서 필요한 것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오늘 이제 3차 구인 시도하는데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일단 지금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데 구치소에 데리고 와라, 인치 이거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금 지휘를 했는데 구치소가 말을 안 듣죠. 뭐 강제적 물리력 동원,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은 구치소에서는 안 통합니까? 지금까지 구치소가 어떻게 해왔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 그러면 너 안 돼, 뭐 이렇게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특검에서 이렇게 뭐 수사관을 좀 보내주시고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은규 대표님, 그러면 원래는 구치소에 지휘를 해가지고 특검이 끌고 와 그랬는데 우리 못해요, 특검 보내주세요. 그러면 특검이 가가지고 지휘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신병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구금과 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장벽에 부딪혔냐면 윤석열이가 안에서 안 나온다고 지금 버티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강제로 끌고 나오고 이제 수갑도 채우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인권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고려한다라든지 이런 고려사항들 때문에 지금 법 앞에서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까지는 그 신병을 갖다가 특검 조사실에 인치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오늘 3차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가 특검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을 좀 그런 파견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문서로만 지휘해가지고 지금 될 게 아니고 특검에서 좀 나와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검사랑 수사관을 좀 현장에 보내가지고 윤석열이를 아주 안전하게 좀 조사실까지 데리고 오는 그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미 변호사님 오늘 끄집어낼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저는 50%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이제 본인들이 강제 구인 대상이 됐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텼던 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소환 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툰 거예요. 이건 남용을 한 거다. 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거. 이거 인권에도 반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란 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치소에서 무르게 하면 일반 피해자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닿는다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자범이란 표현 쓰고 있죠. 자범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임하는 거죠. 그런데 국격을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본인 항변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란 건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 오늘은 현장 지휘를 일단 나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구치소도 이런 비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서울구치소장 아까 앵커님 짚어주신 대로 애매한 계엄 이후의 시간대에 본인이 임명 지금 시민단체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박기 인사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됐어요. 이 행태와 관련해서. 과거에 수원구치소장일 때는 이화영 씨 관련한 이 교도의 이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또 그랬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교도관이 정치에 이렇게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형사소송법에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의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의돼 있어요. 구인, 강제로 끌어내는 게 법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수사관도 구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관이든 이 수사관이든 어떻게든 이의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공백으로 두고 진술 하나도 안 받고 바로 뭐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사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예. 근데 이제 특검이 당초에 발표할 때 보면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길래 이거는 요청인가? 이제 지휘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특검이 구치소에 이거 이렇게 끄집어내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명령이 지휘를 내렸다는 게 사실상의 명령을 내렸다는 거고요. 특검법을 봐야 되겠지만 일반 검찰들도 수사 지휘나 이런 집행 지휘를 일선 경찰, 사법경찰 리들한테 내리거든요. 같은 구조에서 교도행정관들도 이 인신을 확보하라는 특검의 명령이 있으면 그 지휘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1차는 뭐 처음이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그랬나? 이렇게 물러서더라도 2차까지 그럴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대단히 소극적이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고 그러면 다른 교도 이런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나중에 구속 수감 됐는데 나 버티겠다. 나 불리하게 지금 판세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도 안 나가겠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요. 서울구치소에서 너는 전직 대통령 아니잖아 그러겠지. 너는 윤 씨가 아니잖아 이러겠죠. 윤석열이어야지. 아니 근데 지금 이게요. 지휘라는 거는 사실 특검도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지휘를 하면 서울구치소장은 잔말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안 합니까?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구치소장이 그 태극 무궁화라고 해서 교도관들도 계급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무궁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무관들, 뭐 경찰로 예를 들면 무궁화 훈장 주잖아요. 그때 그 서울구치소장도 2개를 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치면 투스타 같은 거죠. 근데 직급으로는 이제 3급인데 결국 여기는 교도본부장이라고 하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도본부의 지휘를 또 받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교정본부에. 네.
그러니까 교정본부관이 이제 1급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구치소장이 교도행정 쪽에서는 이제 고위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징계를 감수하고 만약에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버티는 건데 뭐 본인의 신분까지 불이익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걸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서 오늘 아마 특검이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 지휘로 저는 무리 없이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치소장 야 777777. 축하드립니다. 하마터면 지나갈 뻔했네요. 네. 야, 예. 딱 보셨네요. 행운의 야, 숫자가. 행운의 숫자 행운의 777777.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강희매 변호사님이 7자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그랬죠? 행운의 칠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막 엘리베이터도 딱 봤을 때 7이고 이러면 오늘 운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야, 좋습니다. 7이 6개. 7개 될 때까지 달려봐야죠. 그러네요. 예, 777. 슬롯머신도 7세개 나오면 엄청난 맞아요. 대박 아닌가? 예, 대박이죠. 근데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 시내에 흉악범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경찰관이 체포를 하려고 할 때 흉악범이 나 수갑 차기 싫어, 체포당하기 싫어. 그럼 경찰관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가던 길 가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교정당국에서 검찰의 지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또 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냥 일반적인 뭐 비리 범죄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전복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굉장히 흉악범죄자인데 이런 사람을 말이야, 수사, 조사도 못하게 이렇게 공권력이 물러서야 대한민국 행정력, 공권력에 영이 서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윤석열 정권 하에 저희 동지들이 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교정당국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뭔가 압박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고 다들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정당국에서 불이익을 주고 막 또 본인들이 수감되는 그 방 같은 데를 일반 흉악범, 조직폭력배가 수감돼 있는 방으로 보내면 굉장히 고달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감돼 있는 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검찰에 수능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은 구치소에 가면 더 기가 살아요. 더 기가 살아. 누군가는 이 구치소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사 변호사와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노닥거릴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 하에 내란 잔당들이 교정시설에도 지금 인사가 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이 부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끄집어내야죠. 뭐 저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하얀 돼지님 행운의 숫자 777 다음은 888. 가는 길은 하나님 잭팟 터졌다. 동전 소리 떨어지는 쾌감. 이분은 뭐 해보신 분 같습니다. 해운대 바다왕자님 80만 가자. 하트님 11시 11분에 우와 11시 11분에 777777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 기운을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교도소 놀러 갔냐? 그렇게 쏘아붙이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후한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교도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놀러 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한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아니라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겁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 조사하십시오.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아까 뭐 을지문덕 얘기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제 윤석열 변호인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주기인가 라면서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앞두고 수나라한테 보냈던 오원 씨, 싸움마다 이게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서 그만둠이 어떠하리, 뭐 이걸 빗댔는데 빗댈 걸 빗대야죠. 그러니까 이제 됐거든 그만해 이런 건데 뭐가 됐습니까? 윤석열이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치소에서도 나름 즐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치소장으로 한 놈을 심어놓고 야, 곧 들어가시니까 잘 모셔. 이거 건달입니까? 조폭입니까? 그 구치소장 김현우라는 자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자가 2월 3일 날 임명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김현우 상판댁이에요. 2월 3일이면 윤석열이 1월 15일 날 체포됐잖아요. 야, 누구 저 가서 좀 잘 모시려면 찾아와봐. 아, 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 가서 잘 모셔. 그래가지고 3월 7일 날 타러 갈 때까지 이자가 모신 거예요.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너 명령 그거 하라고 지금 간 거니까. 서울 구치소장이면 구치소장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 어깨 위에도 계급이 지금 별 2개가 붙어 있듯이 지금 이 구치소를 관리하는 서울구치소장이니까요. 상당히 고위 공무원이고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그동안의 공권력이 작동을 안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순순히 체포가 안 되고 누군가 만약에 집에서 시정장치 걸어놓고 숨어 있는다. 그럼 보통 경찰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소방 불러가지고 뜯어내고 들어가서 잡아와요. 아니 그게 실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이 돼야 공권력인데 이 공권력이 지금 윤석열의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내지는 그 권력 앞에 자꾸 이렇게 무딘칼처럼 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저렇게 말랑말랑하게 윤석열에게 특혜를 베푼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검사들이 그 콜검처럼 제3의 장소에 가서 핸드폰 왜 맡기고 윤석열이 구속돼 있을 때도 헤어 메이크업 다 바꿔 나왔고 그랬어요. 이거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저 서울구치소장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정말 저는 국민들이 이거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조사해봐야 돼요. 김지호 대변인님. 사실 윤석열이 구치소에 처음에 구속돼 갖고 있을 때 구치소 내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그 동을 하나를 터가지고 뭐 이렇게 해줬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난번 구속됐을 때요 방 옆에다가 경호관들이 대기할 수 있는 또 별도의 시설물을 구치소 안에? 예, 제공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수용자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는 그런 제보도 있었고요. 제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작년에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관련해서 여러 회 술 파티 이 사건 때문에 수원구치소에서 면담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원구치소장 할 때. 그러니까 그때도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아서 검찰청 가서 연어 회 먹고 술 마시고 뭐 이상한 짓을 다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증언이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교정시설에서 특혜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변이 구치소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를 해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어회 술 파티가 그냥 버리는데 눈 감아줬지 않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수원구치소까지 국회의원 30명과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국회의원을 그냥 밖에다 세워놓고 문전박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편향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특단의 조치로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자 단단히 법의 존엄함을 보여줘야지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 막 끄집어내고 그러면 내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더 난리 쳐줄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요 좋게 나와서 조사 받으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려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놈입니다. 그 나라 망신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특검이 반드시 오늘 오후 2시 안 나오면 가서 야 끄집어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식을 대가리부터 끄집어내야 되나 발부터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나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의 의지도 단호하고요. 주의 깊게 들어보면 특검이 윤석열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박지영 특검보고가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잖아요. 처음에 발표할 때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게 했다가 어제는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부릅니다. 진작 그렇게 불러야죠. 전 대통령은 무슨 전 대통령? 그 달라진 거 한번 보시죠.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1차 인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인 신분이라서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니까 전직 대통령 아니거든 피의자 윤석열이거든 특검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휘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그러면 되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 잘 아시죠? 서울구치소장을 고발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법원에 구속영장에는 구인영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인영장을 받았습니다. 붙잡을 구자입니다. 끌어들일 인입니다. 붙잡아서 강제로 데려오는 영장입니다. 그 구인영장을 받아서 서울구치소장 이 사람한테 집행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직 대통령, 강제력, 물리력 사용 곤란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정말 어제 분노의 꼭지가 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의 영장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영장의 집행에 기속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법을 어긴 거다.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국가수사본부에 이 김현우 이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자, 법률가 계시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지금 고발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다시피 공권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라면 더 거기에 대한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그냥 형해화하고 있거든요.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서울구치소장이 발맞추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내지는 이건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고 직무유기가 이제 판례상 상당히 좀 인정이 안 되는데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예요. 그냥 업무를 해태했다 이럴 때 막 직무유기로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단죄가 안 됐던 건데 이거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지금 김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다시피 구금할 수 있는 영장과 구인할 수 있는 영장의 성격이 다 있어서 이걸 집행하라고 지휘를 내렸는데 아 전직 대통령? 아니요. 전직 대통령 전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때는요. 구금됐을 때는 그때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이었죠. 그러니까 경호동 별도로 경호원들이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이랬던 거예요. 지금은 전직입니다. 현직도 아니고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과 동시에 경호예우는 다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직 운운하면서 그걸 막아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항변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까지 그러면 아마 이 고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법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뭐 몇 명이 수감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저 김현우 소장한테 묻고 싶어요. 다른 그러면 수감자들에게도 그렇게 일일이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다 봐주고 있습니까? 나가기 싫다 그러면은 봐주고 음식 입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딴 음식 해서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구치소 안에서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구치소장과 이 수감자들 사이에서의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그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로지 윤석열만 예외다? 이 김현우라는 자가 본인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구치소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근데 본인은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구치소에서 그냥 지휘를 받으면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특검에다가 검사랑 수사관 보내달라? 아니 무슨 검사랑 수사관들이 가야지만 그러면은 들고 나올 힘이 생깁니까? 무슨 우리가 뭐 검사들을 갖다가 뭐 무거운 사람 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뽑아놓은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교도관들이 4명이 못 들면은 5명이 드는 거고 5명이 못 들면 6명이 들고 6명이 못 들면 1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드는 거지. 뭐 특별검사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식으로 공권력의 집행을 막고 있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법 앞에서의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이거 나쁜 시그널 주는 겁니다. 저 이자는 뭐 정말 오늘 마지막 분기점인데 일 제대로 안 하면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 임기 있어요? 뭐 구치소장? 직업 공무원이니까요. 뭐 아마 정기 인사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지금 임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즉시 뭐 징계성으로도 발령은 낼 수는 있는 사람이죠. 바꿔야죠 뭐. 바꿀 수는 있죠. 아니 근데 교정 행정에 관해서 김현우 구치소장은 좀 감사를 해봐야 돼요. 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구치소장이 있으면은 재소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특혜소장이죠. 특혜소장. 아니 그냥 나 나가기 싫어 그러면 우리나라 재소자들이 다 안 나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떻게 구치소만 들어가면 더 기가 살아서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도처에 깔려있는 내란 잔당들이 아직도 좀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혹시 MBC PD 수첩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어제 그 유병호 나오더라고. 감사원에. 예. 아침에 이렇게 뭐 서해 그 어부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그거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다가 바로 뭐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감사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병호 참 보니까 반갑더라고. 곧 또 볼 것 같아가지고요. 만약에 유병호 같은 자가 있었으면 제가 바로 감사해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법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유병호까지 안 오더라도 누가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을 공무원이 안 지킵니까? 어제 BDS 보니까 뭐 타이거파? 예, 타이거. 타이거파가 있다고 그러죠. 타이거파 하는데 거기도 뭐 또 찐타가 있고 뭐 또 엄청 자타가 많아요. 있고 네. 돌돌고 아이고. 자타가 뭔지 알아요? 자기 스스로 타이거파라고 하고 다니는. 네. 한겨레에서 참칭. 한번 이제 참칭 타이거네. 참칭 이, 타이거. 이제 다 없어졌을걸요? 이제는 뭐 서로 도망가느라고 바쁘겠지만 한타 뭐 한때 타이거 뭐. 맞아. 멀타 모르지. 아유.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버티는 이유가 뭐 건강이 안 좋니 너무 덥니 뭐 운동도 못하게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또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만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스탄이 누굽니까? 야, 난 살다 또 이런 자도 처음 봐요. 미국에서 무슨 뭐 대사 뭐 또 하고 뭐 그랬던 자인데 하는 말이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 윤석열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있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또 미국에 기대면은 또 트럼프가 또 좀 해줄까 이런 생각하는가? 그런데 만나기로 했는데 나오라는 조사는 안 나오면서 특검이 안 돼. 지금 기소할 때까지 가족 변호인 빼놓고는 일체 접견 금지 딱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스탄 못 만나는데 변호인들 접견은 그거 뭐 제한 없습니까? 변호인 접견은요, 이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여서 이제 별도 공간에서 원래 이 일반 접견을 가면 시간이 10분으로 딱 제한이 돼 있고 가림막이 있고 그 교도관이 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녹음도 돼서 나중에 그게 범죄를 모의하고 이랬을 때 증거로도 막 현출이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변호인 접견은 이게 어쨌든 비밀 보호도 돼야 되고 해서 교도관이 당연하지만 입회하지 않고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 접견을 갔을 때 그 당시에 그 기업 재벌이 입감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인들이랑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이 구금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견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기도 하죠. 왜냐면 사건을 핸들링하는 변호사와 이제 잡담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그냥 밖에 나와 있고 싶어 하니까요. 서울구치소도 지금 50분 선풍기 틀고 10분 이제 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부에. 예. 그런데 변호인 접견하는 그 공간에는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 접견은 이거는 여러 번 헌법재판소도 갔는데 보장돼야 된다라는 게 여러 차례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는 이게 또 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별도 유사한 컨디션의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한두 번 접견하고 뭐 시간을 좀 제한하든지 그래야지 뭐 시간 제한은 계속 이렇게 하게 해주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백 그렇죠. 있고 예. 그런 놈들은 그냥 계속 변호인 접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그건 예. 반드시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 맞는데요. 말 그대로 조력을 받을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그 권한도 써야지 지금 윤석열이 하듯이 아니면 뭐 재벌 회장들 하듯이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기준을 세워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미결수라고 해서 그렇게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이거 정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전 이거는 반드시 저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 정말 이렇게 뭐 돈 많고 힘 있고 이런 자들은 심지어 젊은 여성 변호인 치마 입혀서 보내주라 이런 얘기까지도 한대요. 문제가 된 적이 심각하죠. 있었죠. 그래서 접견 횟수가 대단히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변호인의 접견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 거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수다 상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변호사 품위를 훼손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접견 변호사라는 건 약간 멸칭처럼 또 돼 있기도 하죠. 요건 국회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그 접견 기록 등을 법무부에 자료 요구해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구속이 돼서 뭔가 실의에 차서
어떤 깜빵 안에서 뭔가 이렇게 누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접견실에서 변호사들과 농담 따먹게 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국회에서 꼭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스탄 이자가 어떤 자였는지 여러분 뭐 그동안에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 했는데 서울시가 초청을 처음에 했어요. 오세훈이가. 지금 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취소하고 그랬는데 그 취소해도 항공편 뭐 이런 거 다 보내줬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취소 수수료도 100만 원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개인 돈으로 줘야죠. 그런 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저께 들어왔죠. 들어와서 뭐 공항에서 뭐 마치 자기가 뭐나 되는 양 공항에 나간 사람들은 또 뭡니까? 막 난리던데 한번 보시죠. Suffered from a coup d'etat. 예. 당시 상태, 녹음 상태가 저런 겁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 잘못 나간 게 아니고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어제는 또 서울대 가서 뭐 강연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막았죠. 또 학교에서 서울대 교수회가 안 된다. 그래서 서울대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또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반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tinuing to infiltrate South Korea. What they could not completely win with bullets, they are using weapons like fake ballots. There are reports that Wang Huning, one of the top leader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the mastermind behind election stealing. But Korea should not be a vassal state of China. Korea should, instead of being under the boot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완전히 미제 아스팔트, 미제 태극기 부대, 미제 전환길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왜 저렇게 합니까?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돈 받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 왜 계속 저자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환호하고 박수 보내고 중국 얘기하면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허위 사실을 갖다가 유포를 했던 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어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봅시다.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저 눈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오늘 마침 법률가 두 분 잘 나오셨어요. 신은규 대표님. 지금 저자가 미국 시민권자지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허위사실 유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자 수사할 수 없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안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이제 뭐 강제력을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외교 문제가 일단은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서 이게 이제 법과 현실에 좀 괴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저 모스탄인가 뭔가 하는 저런 자들은요, 저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저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저러고 다닙니까?
보니까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 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별도로 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예 애초에 저건 입국 금지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못 밟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저런 자가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저런 선전선동과 허위 막말을 저렇게 하고 다니게 되었는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그 입국 단계에서 저는 바로 조치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안 됩니까? 어떻게? 이미 서울경찰청 예.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 부분이 만약에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저질러면 피해자가 한국인이어도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고발장에 들어간 걸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실을 하면은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법원에 관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여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떠들고 다니면은 좀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근데 한국에서 떠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 근데 이거 대단히 악의적이에요.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이걸 사실로 믿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사실로 믿는다면 지금 이 사람의 주 이 활동 반경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입시켰거나 본인이 그랬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 보여. 그럼 다른 동인,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금전적인 지원과 관련이 되거나 왜냐하면 이 부분도 후원 같은 게 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있다라는 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속 회자되는 사실을 들이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그렇다면 더 악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내부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서울대에서 부랴부랴 안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다. 헌정회관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대 조형물이 있는 그 앞에서 막 혼자 떠들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무슨 비자로 들어왔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추방해야죠, 저런 사람. 그렇죠. 이 상은 저는 좀 중대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스팔트 구구들이 새로운 바지 사장, 얼굴 마담, 숙주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6개월 전에 계엄 친위 쿠데타를 겪었고 전직 대통령이 한남동 간저에서 경호관들을 대동하고 무력 시위를 벌였던 나라입니다.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폭도들이 서부지방법원을 그냥 폭력 사회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인사들이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폭력 소요를 사주하고 선동하면 또다시 아스팔트 우파들이 또 뭉쳐갖고 어떤 폭력 소요나 범법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나눠줘서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주가 5천 시대 가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순항하고 있는데 지금 구구 아스팔트 세력들이 다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아스팔트 숙주들을 규합을 하면 사법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얼굴 마담처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저는 법무 당국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있는 또라이들을 지금 정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정강훈 이후에 무슨 또 미국에서 들어온 또라이를 또 한 번 이게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를 좀 인지해서 저는 관계 당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엄격한 조치를 당장 좀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미제 또라이까지 상대를 해야 되니까. 데블린 혜영님, 미국에 계시는 분이죠. 미국의 한인 교회에도 모스탄처럼 상태 안 좋은 극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인 교회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하세요. 뭐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이컴퍼니 잘 아시죠? 아주 그 추적 잘하는 우리 제이컴퍼니에서 이번에 이제 모스탄이 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쭉 지금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모스탄이 공항에서 타고 갔던 차가 무슨 교회 차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우리가 정광훈도 알다시피 또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손현복 뭐 그런 쪽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 세력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이컴퍼니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은평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에서 초청한 게 아닌데 저 차를 제공했다. 그러면 저 교회도 뭔가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좀 우파 성향을 많이 띠고 있다고 나오고 은평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고 이 목사의 최근에 어떤 발언이나 뭐 뉴스에 소개된 내역들을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이제 뭐 애국운동이라고 본인들은 지칭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좀 설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건 그 교회에 무관해 보이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거여서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뭐 세이브 코리안지 뭐 전환길 씨를 위시한 여러 이런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의 연결고리도 함께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알고 어떻게 보면 동원됐다고도 볼 수 있어 보이는데 지지자들 나와갔는데 총기류까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폭력성으로 바로 이제 단걸음에 뛸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사회 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모스탄인지 모스키토인지 박멸해야 될 놈들 천지입니다. 천지. 방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 접수했네요. 아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또 직위원회 같은 놈 만나면 또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재판도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공판까지도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거부하고 모든 거를 그냥 그 어지럽히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전 이러면 이럴수록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반드시 끄집어 내는 것 국민들이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면 벌써 지금 동접자가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청문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나저나 21,200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되고 뭐 아까 777 좋아요 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금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인데 참 오늘 이진수 후보자 청문회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투표는 내일 해볼까요? 그러면 예, 우리 애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청문회 관련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꽤 너그럽게들 응답을 해 주셨어요. 10,000명 넘게 참여했는데 임명해도 된다가 80%, 안 된다가 20%였거든요. 오늘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한번 지켜보고 내일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을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승도치처럼 아파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우리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까지 비난하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왜 나를 그렇게 공격했느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 미쳐보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오히려 그분들의 말씀을 더 많이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는 이제 장관 후보자님 보면서 그 교육에 대한 철학보다는 성장 위주의 말씀들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왔는데 아까 이제 박성준 의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라는 타이틀을 다는 이유가 그 대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경제 쪽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회부총리의 영역에 있는 수장의 역할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교육부 장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그런 답을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입시학원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보고 계시죠? 찍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특히나 한 학생이 투신한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이게 뭐 오래전 일도 아니고 25년에 있었던, 그것도 한 달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에 한 예고 여학생 3명의 집단 투신이 있었고 또 영등포의 한 학원에서 여고생 투신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살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그 오명에서 벗어날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제가 13년도하고 23년도 통계치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28.5에서 27.3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10대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증가했습니다. 30대부터 쭉 80대까지는 다 줄어들었거든요. 10대는 보면 10년 전 대비해서 그때 한번 좀 보기로 합시다. 7.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겨주세요.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논문 표절도 있고 자녀 조기 유학 의혹도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서 가장 지금 주목받는 후보자인데 김지호 대변인님, 민주당 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당 내에서 또 좀 걱정이 많을 하시죠? 일단은 인사청문회 전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저희가 좀 동향 파악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론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전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같은 경우는요, 국무위원 지정하면 너희들이 뭔데 지적하는 거야? 나는 그냥 임명할 거야. 그런 태도였는데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힘들게 선정한 이 후보자지만 국민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학생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학부모들의 정서도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뭐 오늘 청문회 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가운데서도 저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는 거죠. 장유매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 내각의 구성 문제고, 초대 내각의 구성이란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이제 직결이 돼 있으니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정도의 여론인지의 그 향배를 당연히 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좀 주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아마 이진숙 후보자도 처음에 이제 논문 표절 논란이 많이 불거졌을 때 충남대 총장으로 한번 검증을 다 받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의 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리고 자녀가 조기 유학했을 때는 그게 그 당시 초등교육법에 따르면 불법인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청문회 초입에서 이 논란이 다시 제기되니까 정말 잘못했다. 다만 그때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법령 위반이 아니에요. 중학교를 마치고 갔기 때문에 먼저 유학을 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중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언니가 먼저 가 있을 때 너무 강하게 가고 싶어 해서 이랬던 어떤 뭐랄까요, 맥락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불구하고 이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이제 가로채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논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제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내가 막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그런 논문은 이공계에서는 다 룰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 지침과 관련해서 이걸 주도한 이 교수를 제일 저자로 올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올리게 된다는 이제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득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전문가 교차 검증 등을 통해서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우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그 조각을 해야 했던 그 상황을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면서 사회부총리를 맡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이 뭐 충남대에서 총장까지 지내고 여러 가지 능력은 검증은 받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 유학을 보낸 부분, 이것이 유학을 보낸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얼마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을 유학을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것도 되는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것이지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교육을 받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그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냐, 내지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이진숙 후보자가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논문 표절이나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분이 과연 영이 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저는 크기 때문에, 물론 오늘 청문회 보고 판단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우려가 결코 저는 간단치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보수 논객 정규재 씨, 조갑재 씨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오찬을 했었죠. 거기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고 그래 한번 맡겨보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보좌관들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할 단계에서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이제 불거지는 건데, 근데 너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좀 의혹이 많고, 그러니까 청문회 끝나고 여론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문회를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데, 되게 보면 이제 그 태도, 이런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오늘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보지 않아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지 그 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진숙이 문제야. 이진숙. 그래서 이진숙, 저진숙이 문제. 이진숙, 저진숙. 뭐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랑 이제 조갑재 대표 만났을 때도 이제 이진숙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국민 평가가 있지 않겠느냐, 좀 본인이 직접 이제 발굴한 인사는 아니고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안 됐다는 표현을 썼었나요? 뭐 이러니까 아마 국민의 이 여론을 이기는 정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소통 그런 부분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헤아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육부는요, 아주 특수한 부처예요. 우리가 교육감은 다 선거로 뽑잖아요. 서울 교육감만 해도 3조 정도의 예산을 1년에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 예산이 많고, 뭐 예산이 많아서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사회 문제들도 사실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게 근원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 환경도 이 AI 산업과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폭넓게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간 리더십은 정말 그 후보자의 저는 그 높은 도덕성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전문성이나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조금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그런 거보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겸허하게 들어야죠. 경청해야죠. 예. 뭐 부담스러워하시니까 다 물어보겠습니다. 난 그것도 좀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거요? 지금 국회에 보좌진들이 이제 강선호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올리잖아요. 대나무 숲? 네네네. 뭐 이런 그 게시판이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민주당 쪽 보좌관들도 조금 뭐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 페이스북에 예. 국회옆 대나무 숲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가 쓴지 모르고 익명 게시판처럼 운영이 되는데 아, 익명이에요? 예, 거기다 글을 올리려면은 보좌진임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보좌진이면 다 국회 이메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다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보좌진만 올릴 수 있는데 누가 올린지는 모른다. 그런데 국민의힘 보좌진이 올렸는지 예. 민주당 보좌진이 올렸는지 전직이 올렸는지는 모르죠. 아, 전직도 익명. 쓸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로 밝혀졌다기보다는 그 누군가가 실명을 밝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취업을 조금 방해한 의혹이 있다. 요 정도만 실명으로 밝혀지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얘기 관련해서는 아직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보좌진 생활을 해봐서 국회 비서관들의 고충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갑질이라는 게 크게 받아들이면 어떤 걸 받아들였냐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예. 그 당직자들 조인트 광고. 정강에 걷어찼잖아요. 이제 남성 의원들이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보좌진들, 보좌관이나 선임 비서관 급여가 조금 셉니다.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뭐 한 달에 1, 200만 원씩 리턴 해가지고 뭐 공금으로 쓴다든지 이제 그게 굉장히 불거졌고 이제 조금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좀 성희롱성 행동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국회의원의 특성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사생활 이런 거하고 좀 보좌진하고 분리시키는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보좌진한테 좀 그러한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어떤 보좌진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어떤 보좌진하고는 감정적으로 조금 대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선우 의원이 사과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을 때 여러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좀 위협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뭘 위협적으로 느끼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소리 지른다. 왜 언성을 높이냐. 이재명 지사가 아니 제가 소통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직자를 한번 만나자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인 것은 나도 모르게 국회에서 했던 버릇이 나온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도지사 시절에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고압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소통할 때 각별히 친절하게 해달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님도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일했던 한때는 동료였잖아요. 그분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김주호 대변인님은 얼굴도 수원하게 생기고 그렇게 안 무섭게 보일 것 같은데. 목소리 크다고. 당사자가 목소리 크니까 고압적으로 느낀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지지율이 다는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 초반에 지금 힘을 받아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또 잘 처리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청문회고 뭐고 뭐 요식행위고 뭐 이렇게 가는 것과 그래 들어봤더니 소명이 충분히 됐네. 소명 가지고 좀 부족하겠네.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면 또 국민들이 더 지지 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윤석열 그 효과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더 올라갔더라고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조사한 걸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가 53.6, 다소 잘하고 있다가 10.6으로 잘하고 있다가 64.2%나 됐어요. 갈수록 계속 올라가는 추세지요. 추세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부정평가도 뭐 있지만 부정평가는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들여다볼 만한 부분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19%가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17.5%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4.9, 2배를 넘지요. 특히 국민의힘은 TK, 보수층,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지지율이 20, 30%대. 완전 이건 뭐 신인규 대표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뭐 이런 게 떠오르네요. 근데 뭐 다 예견된 수순이고요. 뭐 앞으로도 지금 10%대로 국민의힘이 내려왔는데 뭐 앞으로 저는 더 내려갈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 뭐 셔터 내린다 그러잖아요. 망하게 이제 문을 닫는 것도 닫을 힘이라도 있어야 문을 닫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사실 당의 문을 닫을 힘조차도 없는, 뭐 거의 사실상은 뭐 사망한 상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뭐 혁신위니 뭐니 뭐 나오는데, 뭐 혁신위도 뭐 간신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푹신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함이 안 보이고 그냥 지금의 이 위기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 큰 분열에 저는 가속도를 더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자연 소멸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위원정당 해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 과정과 수순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일단 부지런하게, 그리고 국민만 챙기고, 또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항상 크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이런 말들. 그리고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항상 그것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어떤 소탈함? 대통령이 돼가지고 교통신호 지켜가면서 이동하는 대통령은 아마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오죽하면 걱정해요. 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호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마라 하면서 신호 조작도 하지 않고 신호 지키고 간다. 또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게, 어디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꼭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과 눈을 맞추는 모습. 그런 게 참 좋아 보이던데. 어제는 어디에서 식사를 했죠? 저긴가요? 5급 공무원들 거긴가요?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대통령 전속 사진사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셔서 쉽게 찾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봐 드릴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 사진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처음 봤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템으로 있는 걸 알아서 나도 못 찾겠다 했는데 왜 못 찾았는지 딱 보고 알았어요. 얼굴이 많이 가려져 있죠. 아이고 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공직자들한테 이제 새로 이제 임용이 되는 5급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시작해간 사람들이죠. 네. 사무관 임용되는 사람들. 그런데 저렇게 그 국물까지 마시는 그 모습인데, 저는 저걸 보면서 대통령의 그 소탈함도 소탈함이지만 저 대통령실을 칭찬을 하고 싶어요. 항상 보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함께 모여서 소탈하게 이야기하고 막 국물까지 마시는 그런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겠다는 발상, 그리고 그런 발상이 용인되는 분위기, 바로 이런 게 이제 민주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재명 대통령 잘 드시네. 잘 드세요. 저는 대통령님 좀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런 사진을 만약에 올렸을 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중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권한이 없다면 저런 사진 못 올립니다. 그리고 막 중간에서 알아서 긴다고 하죠. 대통령은 모르는데 중간에서 알아서 막 검열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리더와 다른 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측근들이나 여러 내각 요인들과 아주 그냥 나눌 수 있는, 저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진에서도 알 수 있는 거. 전문가를 믿고 맡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물까지 이렇게 드시는 게 처음이 아니군요. 또 금제명, 은제명 이런 게 나오는데 원래 국물을 좋아하시죠. 아 그래요? 좋아하시나 봐요. 전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 보니까 음식 남기는 거를 조금,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집어올 때도 조금 가져오시고 음식을 잘 안 남기십니다. 네. 근데 저기가 보니까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같은 건물은 아닌데 제가 진천에서 법무연수원에서 제가 2달 동안 그 법무관 임용받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거기 기숙사나 그 숙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진천에 있는 이 국가기관들 식당들이 있잖아요. 다 맛있습니다. 진짜 법무연수원이 그 저를 이제 진천에 배정받았을 때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야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어머,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가셔서 드셔본 분은 매우 소수일 텐데 저도 어딘가에서 저도 먹어보고 싶다. 저 음식이 저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음식이 맛있다라는 또 반증 아니겠는가. 근데 딱 찾아보니까 진천이네요. 저도 그때 있을 때 많이 저도 얼굴을 가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김은숙님 댓글이 좋네요. 국물이 끝내줘요. 예, 보기 좋았습니다. 제발 초심 변치 않고 계속 국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새로 사무관에 임명되는 공무원들 교육 가가지고 했던 말 중에 제가 2가지가 참 기억에 남더군요. 돈 벌려면 기업체 가라. 공직자는 청렴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돈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돈은 악마인데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청렴성을 강조했던 대목이 와닿았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반신이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의 신에 가깝다. 신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건 공직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에서 우러나는 경험을 새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참 울림이 컸고, 또 하나 그 부분도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행사 마치겠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단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또 그러더라고요. 단체 사진도 끝내면 그냥 갈 건데 대통령이 찍자. 그 애들 다 사진 한번 대통령과 같이 찍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대통령 단상에 있고 예비 공무원들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서 있고 우르르 올라와서 이렇게 찍게 할 텐데 그러려면 그 수백 명이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내려가면 되잖아.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려가서 가운데 앉고 또 사진을 찍게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심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뭐 이런 마음들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많은 기대를 갖고 이재명 정부 성공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2부에서는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보도록 하지요. 1부 함께해 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